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를 꿈꿉니다. 특히 낯선 땅에서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면 그 꿈은 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었던 것들이 인생의 가장 큰 복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이 65세가 되면 받게 되는 노인 유료보험, 메디케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가 있으면 병원비 걱정은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예기치 못한 재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65세. 병원 가는 일이 익숙해지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는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병원 한번 다녀왔을 뿐인데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혹은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서 40년간 이민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정영환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년을 보내려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메디케어가 있었기에 병원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날아온 청구서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메디케어가 일부를 부담했지만 나머지는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주식을 모두 팔아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무지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플로리다에서 딸 부부와 함께 손주를 돌보며 살아가던 이명자 씨의 경우입니다. 68세가 되도록 병원 한번 가본 적 없을 정도로 건강을 자신했던 이 씨. 그래서 매달 돈이 나가는 처방약 보험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서 매달 고가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뒤늦게 약 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정부에서는 늦게 가입했다는 이유로 평생 내야 하는 벌금성 할증료를 부과했습니다. 보험료는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비싸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라도 그냥 가입할 걸 그랬어요. 메디케어에 약 보험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텍사스의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던 김상호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행도 다니고 수영과 헬스로 건강을 다지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부부. 하지만 아내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면서 평온은 깨졌습니다. 정형외과 검사와 주사 치료가 이어지면서 본인 부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다니던 병원은 부부가
가입한 메디케어 플랜과 연계되지 않은 곳이어서 일부 진료는 아예 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부부가 선택한 보험이 병원 선택의 자유가 매우 낮은 플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다고 덜컥 가입했는데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따져볼 걸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정보의 부족이라는 공통점에서 시작됩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 안전망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메디케어 보충 보험입니다. 흔히 메디갭이라 불리는 이 보험은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못하는 본인 부담금이나 공제액 등을 대신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잦은 병원 방문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처방약 보험입니다. 앞서 이명자 씨의 사례처럼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처방약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먹는 약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래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약 보험은 가입 시기를 놓치면 평생 벌금이 부과되므로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셋째, 민간 종합보험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도 불리는 이 보험은 기존 메디케어에 더해 치과, 안과 진료나 헬스클럽 이용권 같은 부가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형 상품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인기가 높지만 김상호 씨 부부의 경우처럼 지정된 네트워크 병원만 이용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충분한지, 내가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의료비가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시대에 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보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플까 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병원비가 나올까 봐 걱정된다 는 말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은 안개가 자욱한 길에 환한 신호등을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 대신 나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노후 의료비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보충보험은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하는 6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간에는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보장되지만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처방약 보험은 건강할 때, 가장 저렴할 때 가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는 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훨씬 큰 지출과 평생의 벌금을 막는 투자입니다. 셋째, 민간 통합보험을 고려한다면 혜택의 가짓수보다 중요한 것이 병원 선택의 자유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는 곳, 나의 생활 반경 안에서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좋은 보험 상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 설계입니다. 나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보험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케어는 든든한 성벽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하는 배의 구명조끼와 같습니다. 그 너머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더 튼튼한 돛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충보험과 처방약보험, 그리고 정확한 정보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20년 후 나의 평온을 지킬 수도 혹은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나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전 설계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당신의 노후 안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